집합 1단계, 부분집합의 개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부분집합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집합 A에 원소가 1, 2, 3 이렇게 3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집합 A의 모든 부분집합을 구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었죠. 이건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것부터 출발해서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것까지 차근차근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개수를 다 세보면요, 결국 8개가 나오는데요. 그럼 항상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야 할 때마다 부분집합을 이렇게 다 구해줘야 되냐? 자, 꼭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부분집합의 개수만 바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부분집합의 개수를 모두 다 구해라 라고 하면 2의 n승계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서 n이 뭐냐? n은 원소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예요? 3개잖아요. 그래서 2의 n승, 2의 3승계가 되는 거예요. 2의 3승이 8개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부분집합을 다 구하지 않더라도 부분집합의 개수를 한 번에 구하는 방법이 있다. 자, 그래서 공식은 알겠는데 이게 왜 이렇게 2의 n승이 되는지,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부분집합을 구한다는 건 뭐예요? 여기 안에서 어떤 부분까지 동그라미 쳐서 원소를 몇 개를 포함시킬 건지 이런 거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부분집합의 공간을 미리 만들어 두고 각각의 원소가 여기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게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원소 1의 입장에서 저 부분집합에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들어가는 경우랑 들어가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총 2가지 경우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원소 3도 여기 안에 들어갈지 말지 2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1도 2가지, 이 3도 2가지니까 이 둘을 곱해줘야 되겠죠. 각각의 경우마다 3이 들어갈지 말지가 또 2가지씩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이 각각의 경우마다 다시 한번, 이번에 2가 들어갈지 말지, 얘도 2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원소들이 모두 들어갈지 말지 선택권을 다 2개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2라는 숫자를 원소의 개수만큼 쭉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2의 n승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n승계가 되는 건 이해를 했는데, 만약에 응용을 해서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진부분집합은 전체 부분집합에서 자기 자신만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2의 n승계로 구해놓고 한 개만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필기해 주시고요. 필기도 하셨으면 예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집합 A가 주어져 있는데요, 이 집합 A의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방금 전에 배웠었죠? 진부분집합의 개수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일단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계다. 그리고 n이 뭐라 그랬어요? 원소의 개수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만 빼주면 되니까 여기서 1만 빼준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린 뭐만 구해주면 된다?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이것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집합 A 안에 있는 원소들을 봤는데, 자, 여기서 원소의 개수를 헷갈려 할 수도 있지만 항상 제가 기준을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바깥에 있는 저 중괄호, 그 중괄호를 기준으로 찍혀있는 콤마만 세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중괄호를 딱 한 번만 뚫고 들어간 콤마들, 그러니까 가장 오른쪽에 있는 중괄호 1,3, 거기 있는 콤마는 지금 중괄호를 2번 통과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걔는 세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괄호 한 겹만 뚫고 들어온 콤마들, 얘네를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 4개만 원소로 보겠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원소는 각각 1, 2,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건 괄호 2가 되는 겁니다. 저걸 하나의 집합으로 보지 마시고요, 저 모양의 원소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원소도 마찬가지예요. 1이랑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그 모양으로 보시는 거예요. 중괄호 안에 1,3이 있는 저 모양 자체를 하나의 원소로 본다. 모양으로 보시는 겁니다. 모양으로. 자, 원소가 총 몇 개다? 4개다. 그래서 2의 4승에서 1을 빼면 정답은 15가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엔 집합 A가 있고요, 그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nx가 3인,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집합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부분집합의 개수 전체를 다 구하라는 게 아니고요,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집합은 몇 개냐? 자, 이렇게 특정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으면 이런 건 방법이 없습니다. 직접 구해주셔야 돼요. 자, 물론 이걸 직접 구하는 방법이 나중에 배울 순열과 조합을 이용해서 그 공식을 이용하면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요, 지금 순열과 조합을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른다는 전제로 직접 다 구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우선 원소를 우리가 구분해줘야 되겠죠. 원소 어떻게 구분한다고 했습니까? 가장 바깥쪽에 있는 괄호, 그 한 겹만 뚫고 들어온 콤마들, 그럼 이렇게 콤마 3개를 찍을 수 있고 그걸로 구분된 원소들 4개밖에 없겠죠. 그럼 여기서 원소 3개씩 묶어서 부분집합을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0, 1, 2 이렇게 3개를 묶어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3개를 고르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좀 더 빠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저 부분집합에 포함되지 않을 하나를 고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겠죠. 포함되지 않을 하나를 고르면 나머지 3개는 저절로 포함이 되게 될 거니까. 그럼 가장 먼저 이렇게 괄호 안에 1,3이 있는 이 원소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0, 1, 2가 저절로 포함되는 한 개를 고를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2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1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0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자, 이렇게 4가지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4개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집합 A가 원소 나열법으로 1, 2, 3, 4의 원소를 가지고 있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이 집합 A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자, 이거 어때요? 맞는 표현이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부분집합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자, 그런데요. 1번은 사실 틀린 표현입니다. 자,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우리가 뭘 구분을 해야 되냐면요. 실제 공집합이랑 이렇게 공집합 기호를 중괄호로 묶어둔 이런 모양. 자, 이건 뭘로 봐야 되냐면요. 공집합 모양의 원소, 이 모양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집합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공집합이라는 의미로 쓰고 싶으면 그냥 공집합 기호만 딱 써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건 공집합의 의미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공집합 모양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집합인데 이게 집합 A의 부분집합으로 포함될 수 있는가? 집합 A에는 1, 2, 3, 4 그러니까 공집합 기호 모양이 원소로 없잖아요. 그래서 부분집합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자, 이게 헷갈리실 수 있지만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원소로 볼지 집합으로 볼지 공집합으로 볼지 아니면 공집합 기호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으로 볼지. 자, 이 부분 분명히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지금 1단계에서 바로잡지 않으면 2단계 가서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1, 2, 3이 중괄호 안에 묶여 있어요. 그게 A라는 집합에 포함되지 않는다인데 이게 집합끼리의 포함 기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1, 2, 3을 중괄호로 묶은 건 원소로 보지 않고 하나의 집합으로 봤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의미냐? 저 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집합 A를 보면 어때요? 1, 2, 3을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묶어주면 되기 때문에 2번도 틀렸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원소가 하나뿐인 A의 부분집합. 이게 한 개냐라고 물어봤는데 몇 개예요? 4개죠? 이건 직접 구해보시면 됩니다. 4번도 마찬가지로 원소의 개수가 2개인 A의 부분집합은 2개씩 뽑아서 구해보면요. 이렇게 6가지가 나옵니다. 이거 한번 직접 구해보세요. 그래서 4번도 틀렸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원소가 3개인 A의 부분집합. 이것도 3개씩 묶어보면 되죠? 그럼 결국에 이렇게 4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3개씩 묶을 때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는 게 편하다고 했습니까? 이 원소 4개 중에서 저 부분집합에 포함되지 않을 원소 하나를 고른다. 이렇게 만약에 4를 포함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나머지 3개가 저절로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당연히 저 원소 4개 중에서 포함되지 않을 한 개를 골라라 하면 몇 개예요? 4개죠. 1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2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이런 식으로 각각의 원소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세보면 4가지가 나올 겁니다. 이해되셨죠? 연습 문제 충분히 풀어보세요. 감사합니다.